지금 33분이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9월 23일 송도 저녁 홈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지만 영양제만 안 먹었던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배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댄서입니다. 10년 넘게 크고 작은 무대를 섰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아줌마로서 과거의 그 화려했던 무대 속을 좀 그리워하면서 육아만 해오던 4년의 시간 속에서는 저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신랑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주고자 일을 해보려고 하니 아기 엄마라서 경력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파트타임조차 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현실로 조금 느꼈었거든요. 아기 엄마들은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 케어한다고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뭐라도 하려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 중에도 꽃 배달 사업도 해보고 임신 6개월 땐 꽃가게 해볼 거라고 그 겨울에 1박 2일로 동대문 시장 시장조사하러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쉽지 않았고 주변에서 좀 말리더라고요. 몸부터 챙기고 생각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제 일을 해보자 싶어 댄스 학원 해볼까? 이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곳에 매여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쉽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결심을 하고 왁싱을 배웠어요. 예약을 받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기술이니까 리스크는 없겠다 싶었고요. 아이와 남편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결국 제가 제 시간과 제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수입이다 보니까, 노동 수입이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달을 때쯤에 다섯 개 네트워크 회사가 저에게 이제 컨택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2주 안에 5개가 들어왔어요. 온 우주가 약간 저에게 너는 네트워크를 할 타이밍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딱 2주 안에 5명에게 제가 그 컨택을 받았거든요. 사실 공연이랑 중학교 수업만 하고 지내던 한 5년 전쯤에 결혼 전에요. 우연한 기회로 제가 뉴땡땡이라는 회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전에는 마냥 다단계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세월호로 인해 더더욱 공연 업계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라 좀 제대로 들어보니까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운대 쪽에 보면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도 몇 번이나 가보고 제품도 사서 직접 써보고,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좀 큰 데서 보고 싶어가지고 1박 2일 랠리도 가봤어요. 그렇지만 꼭 제가 이게 아니더라도 좀 백화점 제품이나 다른 제품들을 좀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뉴땡땡 이제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 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것은 제가 데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데몬을 해주면서 그 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걸 사업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조차 안 하고 그냥 제품만 소비자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 2주 안에 5개의 회사를 컨택을 받고 다 밤새 이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네트워크 마케팅 순위 1순위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건강기능식품 1등 하는 회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저는 건강하다, 체력이 좋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는 아가씨 때였으니까. 근데 임신을 하며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였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완모를 하고 싶어서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이제 레시틴을 조금 섭취를 하였고요. 그러고 이제 단유를 하고 나니까 임신이랑 모유 수유 기간을 합쳐서 한 25개월 정도를 저는
술을 쉬었거든요. 그 쉰 기간을 이제 끝내 단유를 하면서 바로 술과 야식을 매일 밤 먹게 되다 보니까 움직이던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콜레스테롤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확 높아져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칼로 컷땡, 그리고 뭐 PT를 해볼까 이것저것 좀 알아보던 때가 있었는데, 유산화를 들어보니까 내 건강을 챙기는 게 사업의 시작이라는 말에 그 타이밍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유산화 해독 다이어트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 싶고, 뭐 쉐이크가 밥이라고 이게 반찬이라고 그렇게 일단은 먹어보자 싶어서 일주일 뒤에는 이제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다 하니까 그 말에 고기도 구워주면서 쉐이크를 먹으니까 독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앞에 짜장면 있는데도 저는 그냥 쉐이크를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잘 끝내고 나니까 영양분이 채워지면서 장기들이 재기능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올라오니까 제일 좋았던 게 육아하는 게 안 힘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계속 애기한테 짜증을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좀 의심스러웠어요. 이거 먹었다고 이렇게 된 건가? 하고 며칠 헬스팩을 안 먹어봤거든요. 그 뒤로 이제 헬스팩을 꾸준히 먹으면서. 근데 제가 안 먹어봤는데 진짜 사자 같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아이에게 또 짜증을 조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헬스팩에 중독되었구나. 내 몸은 이만큼의 영양소들을 많이 필요로 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결혼 전에는 매일 춤도 추고, 뭐 젊어서 몰랐던 거였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가족부터 공유를 하고, 가족들이 이제 먹으면서 수치상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저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 꾸준히 시스템에 참여를 하였고, 그렇게 저의 선입견이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선입견 깨지고 더 큰 비전을 점점 채워나갔어요. 이렇게 저처럼 디톡스 다이어트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독 다이어트로 건강 찾으신 분들 많으시죠? 응. 매주 화요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산 강사님의 강의 들으신 분. 어제 해독 다이어트 강의 너무 좋았죠. 예. 다음 주 강의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유산화의 우수한 제품력은 영양제만 먹어봐도 다 안다고 하죠. 커피, 카페인에 중독된 것처럼 저는 헬스팩에 중독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손영숙 강사님은 어떤 제품에 만족하시는지요? 손영숙 강사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현숙입니다. 제가 어떤 제품에 만족하는지 나누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현숙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 유산화를 제품으로 만났든 사업으로 만났든 사실 제품을 먹어보면서 누구든지 유산화의 매니아가 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유산화 제품을 경험하면서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저희 가족들의 삶이 뭔지 질적으로 되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거대 혈관종이라고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4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사를 했고요. 간 수치 검사를 4개월에 한 번씩 꼭꼭 하면서 한 4, 5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거대 혈관종이라는 게 간에 혈관이 점점 커지면서 종기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강 지식은 없어도, 그러니까 유해한 제품들을 몸에 좋은 약이나 이런 걸 먹고 감기약을 먹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해진다고 느꼈는데 간에는 되게 무리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건강식품이든 약을 사실 되게 먹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 거예요. 감기가 안 걸리라고 되게 애를 많이 썼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때 대학을 다니면서도 30대 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을 때 지속적으로 제가 간에 별로 좋지 않아서 맨날 이렇게 피곤한가 그런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족 중에서도 뭐 가족력이 있어서 간만큼은 되게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리셋을 2년 전에 경험을 하면서 제가 4주, 그러니까 5주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병원 가는 것을 5주 후로 미뤘었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 리셋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주에 제품에 사실 가지수가 되게 많고 그 약처럼 몰랐기 때문에 약처럼 느껴졌을 때 그걸 먹어도 내 간이 괜찮을까? 간 수치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구심에 사실은 리셋을 하게 됐고 살짝 망설이는 마음도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리셋 5주를 전 진행을 하면서 한 3일부터 되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먹고도 내 간이 괜찮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3주부터는 사실은 제가 피곤했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사라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가는 거 사실은 10대 때부터 불편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해소돼서 몸이 되게 가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리셋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주간이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도 사실 몸무게도 사실 제가 나이살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살이 조금씩 쪄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피곤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가 경험한 리셋은 3주 후부터 제가 몸무게가 하루에 거의 1kg씩 빠져지면서 한 1주 프로그램 할 때 몸무게 감량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생각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반가운 건 그 다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이 막 됐는데요. 그 30대 때 자고 나면 배가 쑥 꺼지고 또 피곤해도 잘 자고 나면 거뜬히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랬던 습성이 있었는데 그걸 잊은 지가 한 10년 이상 됐겠죠? 그런데 리셋 과정 중에서 정말 아침에 배가 쑥 꺼지고 쑥 꺼지는 경험과 그리고 그 30대 때 제가 거뜬히 일어나서 아침에 할 일을 하는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살만해.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살만한 거예요. 정말 한 십몇 년 만에 되게 살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식탁 위에서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세팅해서 나란히 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섭취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당신 그거 평생 먹으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하고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짜증을 안 내. 네. 그래서 제가 돌아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살았었나 싶고 그리고 제가 퇴근해서 저녁 때 와서 피곤하니까 사실 제 얼굴 눈치 보냐고 제가 갱년기라고 다 피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5주 끝나고 병원 검진을 5주 뒤로 미루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4개월 전에는 거대 혈관종, 간혈관종이 6.9cm의 지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5.8cm의 지름이라고 초음파하시는 제가 사실 수년 동안 다녔던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혈관종이 작아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검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되게 컨디션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해도 간에 많은 제품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간이 이걸 잘 해독을 해낼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되려 간이 되게 편안하고 간의 혈관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사실 끊임없이 반대로 제가 리셋을 사실 스폰서님이 이제 알고 지냈으니까 권하셔서 하긴 했는데 되려 이젠 내가 뭘 먹어서 건강해졌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관종이 수년 동안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그 작아진 이유가 도대체 내가 먹은 무엇 때문인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으로 저희 그 제품 설명서, 제품 안내서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유산화 제품을 많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먹은 영양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되려 공부하게 됐어요. 정말 지금도 사실은 그때 이후로 저는 사실 전 제품을 유산화 전 제품을 다 그러시겠지만 전 제품을 섭취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진짜 되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제품을 꼭 꼽으라면 제가 간이 나빴기 때문에 혈관에 그 혈관종 때문에 헤파실 예. 어제도 들으면서 제가 예전 생각을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 기능 수치가 되게 높아 있었는데 그것도 잡아주는 게 헤파실의 역할이 되게 컸구나. 그 다음에 간 효소 수치를 제가 맨날 하고 간암 포지자 검사도 매 4개월에 한 번씩 했던 전데 사실 다 정상치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한 번도 그 수치가 오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실 특별히 간 질환에 약이 없다고 전 알고 있었고 조심하라고만 하셨는데 사실은 2년여 동안 섭취한 그것이 저 간 건강을 되게 해서 제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혈관종은 근데 왜 작아져? 이런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그러고 제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후러반 울시300 예, 정말 우리 모두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C300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것을 제가 먹으면서 정말 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도 사실은 혈관종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우리 유산화 제품을 몇 년 먹으면 제 속에 있는 혈관종이 정말 이 염증이 사라질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제 몸에서 임상의 결과를 갖고 있고 임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 유산화 제품이 아니었으면 사실 저 건강 역류증이 많아가지고요. 어쩔까 하고 지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이제 되게 든든한 마음 그러면서 정말 제품, 유산화의 제품 하나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때서 내가 몸의 순기능이 일어나서 영양 상태도 잘 갖춰주고 영양 상태가 골고루 제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사실 다시 정말 살만하게 건강한 그리고 왠지 지치지 않는 그리고 한 2년 이상 섭취하고 나서 제 주변에 같이 일했던 동료 선생님들을 만나면 제가 덜 늙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또한 되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산화 제품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면 하나씩 모든 리더님들 마음이 또 동일할 텐데 사실은 가족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예, 제 건강도 회복이 되니까 또 가족들도 사실은 조금씩 제품을 다 늘려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리더님들 중에서 수험생을 둔 자녀를 둔 리더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객 중에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수험생, 특별히 공부를 되게 빡시게 해야 되는 중3이거나 고등학교 1, 2, 3학년 또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 그 친구들에게도 사실은 헬스백이 엄마로서 뭔가 수험생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뭐를 먹어야 되게 튼튼히 열심히 공부를 할까, 지구력 있게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제 큰아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 아들은 군대를 가 있는데요. 고3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먹으면서 제가 되게 건강하고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아들한테
그 제품을 사실은 이제 주마다 오면은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 뭐야? 라고 시작한 이 친구가 고2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요. 고3 때 사실은 시험이 되게 자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헬스팩을 한 상자를 기숙사에 갖다 놓고는 이제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 친구는 되게, 제 아들은.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요. 엄마, 어느 날. 저는 그냥, 기숙사에 있으니까 밥을 못 해주니까 영양제라도 먹어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 되게 신기해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똑같이 어젯밤에 날 샜는데 나 쌩쌩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애들이 너 왜 안 자냐고 한대요. 그러면서 엄마 그게 헬스팩이 진짜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종합 영양제라고 하는 이 헬스팩이요. 사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매니아층이 되어서 우리 아들은 그걸 섭취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역시나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헬스팩을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잘 권해서 정말 영양 섭취를 잘 하면서 중요한 수험생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짜증을 내왔길래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네, 건강이 좋아진 게 얼마나 가족들도 기쁘며 매달 전 제품을 먹으라고 하는지 드셔보시면 다 아시죠? 네, 전 제품을 다 드시려면 아무래도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유산에는 소소소라고 하죠.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만 하고 소개하면 소득이 되는 소소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소비가 수입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이현정 강사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송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오늘 우선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유산화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일단 제가 디톡을 하면서 이제 은혜 리더님을 만나면서 유산화 보상 플랜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 지금 하고 있는 일 되게 잘 되고요. 돈 많이 벌어서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관심 없어요.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보상 플랜을 들으면서 얼마나 유산화가 이제 합리적인 사업인지를 이제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아보면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유산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직급에 따라서 보상 플랜이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보상 구조가 합리적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유산화 같은 경우는 노력의 대가가 공평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산화 보상 플랜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우선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일단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영양제를 먹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를 이제 체인지를 하면서 먹고 있던 영양제를 유산화로 바꾸면서 추가 수입에 대한 기회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닌 팀과 함께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부터 또 비즈니스 소개받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팀 안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는 시스템이라서 함께 이제 소비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분이든 지금 시작한 분이든 뭐 사업의 기간이나 매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제 구축한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깊이나 단계 제한 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20%의 후원 수당을 받는 비율로 이제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웅진에서 이제 월 마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매번 이제 그 실적을 맞춰야 되는 게 있었어요, 마감 때. 근데 유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산 주지급으로 이제 그 실적을 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주정산 주지급으로 받았더라도 실적이 남은 실적에 대해서는 2월을 해주기 때문에 뭐 사재기를 하거나 뭐 실적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는 수익에 따라서 직급이 성장하기 때문에 뭐 직급별로 후원 수당의 차별이 없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남과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내가 무리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는 나의 속도에 맞춰서 성장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으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센터 후원 수당 보너스 지급 등의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과 이제 열심히 하시나는 따라서 이제 그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그 뭐 직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산화 보상 플랜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회원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비자 유형이 있고 또 뭐 비즈니스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회원의 유형은 이제 가입비 2만 원에 따라서 이제 회원의 유형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유산화 보상 플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센터라는 BC라는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만드시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수익이 발생되는 계좌를 나타내요. 그래서 가상의 가게를 하나 이제 개설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비즈니스 센터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익의 기회가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추가 가게가 또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입하실 때 한 가게 또는 세 가게 비즈니스 센터를 선택해서 이제 각자 컨디션에 맞춰서 오픈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게 같은 경우는 원비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후에 가입 실적 점수 200점이 누적이 되면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요. 원비씨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제약이 없이 이제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셔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제 3BC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고 나서 주 포함해서 6주 이내에 6번째 금요일이 되는 날 개인 실적 점수가 400점이 누적이 되면 오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별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하실 때 그 점수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라고 들었을 때 이거 뭐 다단계 아니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좀 선입견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어쨌든 내가 먹고 쓴 거에 대한 이제 그 내가 알린 거에 대한 이제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유통에 대한 재산을. 근데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내가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같은 복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프라가 이제 축적이 되었을 때 레버리지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신규 매출 포함해서 재구매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제 다양한 수익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2명의 사업자를 이제 키워가면서 이제 사업을 유지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제 나로 인해서 이제 퍼져나간 2명의 사업자가 일단 여기서 제가 하실 거는 제품을 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비씨 유지를 하는 게 이제
100포인트 정도 20만 원 이상 먹고 쓰는 이제 제품을 애용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품을 애용해서 먹다 보니 너무 저와 가족이 몸이 달라지는 거를 느끼면서 처음에는 이제 공유를 했어요. 나 이거 먹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염증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염증이 사라졌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좀 약간 아파 보이시는 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내 가족이 당뇨가 있던 것도 보이고, 그리고 오빠가 되게 살이 찌면서 혈압이 오르는 것도 보이고 하면서 이제 가족이랑 친구 지인들에게 이제 공유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 10명 정도 소비자에게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고 사업할 사람 이제 2명 정도를 찾아서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복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한두 번 듣고서는 비즈니스나 유산화를 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유산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같이 할 수 있는 줌 미팅도 같이 있고, 그래서 미팅에 참여해서 그걸 이제 시스템화 돼 있어서 이 안에서 다 초대를 통해서 배우고 동기부여해서 이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품 애용하시고 또 정말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한테 제품 공유해 주시는 소비자들한테 쉐어하시고, 그리고 나처럼 이제 후원하고 이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2명에서 4명 이제 복제하는 파트너들. 근데 이 모든 활동들은 다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배우고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제품 애용하고 사업성을 보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2명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원BC로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2명이 생기고, 그리고 또 바로 아래 단계로 나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A가 또 2명의 사업자가 생기고, 또 B가 또 2명의 사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2명, 2단계에서 4명, 총 누적 사업자가 6명이 되면 이 6명이 소개한 10명의 소비자가 10만 원 정도 뭐 헬스팩이나 유산균 정도 바꿔 먹었을 때 소비자 매출이 총 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3BC를 하면서 이제 40만 원 정도 먹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6명이 40만 원 정도 먹고 쓴 비용이 총 240만 원.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 매출 총 84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제가 84만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단계만 또 내려가면 3단계로 이제 내려가면 또 하나, 둘, 셋, 4명의 사업자가 이제 2명씩 생기면서 8명이 되죠. 그럼 총 누적 사업자가 14명이 돼요. 그러면 소비자 매출은 1,400만 원, 사업자 매출은 총 600만 원. 총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제가 받는 수당은 2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가 디톡을 하고 이틀째 되는 날에 지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몸이 달라졌어? 얼굴이 혈색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리고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유산화 디톡 시작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달라 보여? 라고 하면서 그럼 나도 해볼래? 라고 하면서 그분이 디톡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사업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먹었었는데 지금 염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한번 디톡을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또 그분이 디톡을 하면서 사업자가 생기고, 그랬는데 또 그 사업자에서 또 그 사업자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너 요즘에 영양제 뭐 먹어? 묻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계 내려가는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가 누적이 되면서 또 되고, 또 이제 3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8명의 이제 사업자가 있었는데 또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면 또 16명이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럼 총 누적 사업자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받는 수당이 42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연봉 6천만 원 골드가 된다고 합니다. 유사나의 꽃은 골드라고 다들 목표가 뭐냐 물어보면 골드를 향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시작돼서 2명의 사업자가 생기고 그리고 30명의 사업자가 생겼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연봉이 6천만 원 골드가 되고요. 저도 골드를 향해서 가는 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제품 애용하고 그리고 이제 쉐어해주고 그리고 사업자 같이 이제 축적시키고 복제하고 축적시키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누적 사업자 30명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꾸준히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기했던 게 이제 골드에서 시작해서 되게 직급이 많더라고요. 처음 제가 이렇게 접했을 때는. 근데 골드부터 시작해서 골드가 또 루비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원스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봤을 때 연봉이 6천만 원에서 루비가 됐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 2배 정도가 생기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됐을 땐 거의 3배, 4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다들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목표가 원스타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이제 중간의 목표는 골드를 향해서 가고 원스타 다이아몬드까지 이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4가지만을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 대신에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웅진에서 열심히 해서 이 일들을 했을 때 사실 직급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팀장도 배출하고 이제 국장도 됐을 때 사실 저는 0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를 느꼈거든요. 제가 사람을 배출했을 때 그것이 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웅진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근데 유사나 같은 경우는 내가 골드가 되고 그리고 루비, 다이아몬드, 원스타 다이아몬드까지 갈 때까지 밑에 모든 실적을 다 쉐어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유사나를 지금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사나를 선택을 하는 거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를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되게 잘 살고 나도 잘 있지만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던 일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리고 내 가족한테 신경을 못 썼던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행복의 기준이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분명히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 돈과 명예를 쫓아가다 보니까 제 꿈은 사라진 지가 오래였고 제 건강 또한 사라진 지가 오래더라고요. 근데 유사나의 보상 플랜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요. 그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꿈꿨던 삶을 꿀 수 있고요. 거기에 돈은 무조건 따라오고요. 그리고 명예 또한 얻으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강이 남는다는 게 제일 이 사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실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던 삶은 아이들에게 희생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제 꿈은 접어둔 지가 오래였어요. 근데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새로운 제 인생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야말로 정말 보상 플랜 심플하고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정말 성장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보상 플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뭐 심플하고 간단하고 뭐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다뤄진 것도 없지만 유산화를 시작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유선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권리 수입을 만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몸담았던 공연업계는 사실 마비가 되었거든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가장 먼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공연을 하고 있었다면 결국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손가락을 빨지 않았을까 싶고요. 누군가는 부동산, 뭐 주식 투자한 것들로 이 상황을 뭐 이겨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자금, 지식, 강단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진짜 아까 이현정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온택트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도 좋고, 그게 특히 그레이터스 팀이 시스템이 최고란 거 유명하죠. 지금 현재 미래는 많이 바뀌고 있다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 옆집 엄마, 아는 언니, 동생, 형님이 아닌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 있는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한 합법, 불법, 비법 다 합쳐가지고 한 3,0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합법은 100여 개, 그리고 불이익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50여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안정적이며 이왕이면 매출 대비 수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너무 좋은 게, 일단 미래를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게 좋고요. 지금 우리 팀 사업이잖아요. 저는 공연할 때 항상 팀으로 움직였는데 여자들끼리 많이 있으면 그릇 깨지는 거 알죠? 3명만 모여도 그릇 깨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못해도 3명에서 5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네,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일뿐만이 아닌 팀끼리도 경쟁인데 팀 속에서도 항상 경쟁 속에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좋은 게 다들 같은 꿈을 위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서로 으쌰으쌰 네,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오늘 제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공연이랑 강의 프리랜서로 수입을 벌었지만 월급을 받아본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21살 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나이 들면은 혹시 춤 못 출 때를 대비해서 경력을 조금 쌓아두자 싶어서 어린이집 교사를 한 2년 정도 해서 월급을 모아서 학자금을 다 갚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자 직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좀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린이집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립 어린이집 교사에서 지금은 진정한 네트워커가 되어 멋진 고3 수험생 엄마의 삶을 살고 계시는 김수연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3 수험생을 둔 오늘 동기부여를 맡은 골드 디렉터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 또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기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 얼마 전에 9월 19일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날은 우리와는 좀 상관없을까요? 2020년 처음 생긴 제1회 청년의 날이었는데요. 이날 크게 이슈가 된 기사가 있었어요. 바로 청와대에 간 BTS, 방탄소년단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경제도 움직이는 방탄소년단 대단하죠? 전 방탄소년단을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이날 그 7명이 말한 연설문은 저도 감동이 되었었고 오늘 그 기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7 청년의 연설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저에겐 3명의 세 청년의 연설이 더 크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바로 슈가와 지민 그리고 정국 청년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슈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절실하게 주문을 외웠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데뷔 초 방탄소년단은 오기와 패기,
열정과 도끼를 무기 삼아 감히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대비해 많은 어려움, 걱정과 맞서가며 어쩌면 무모하고 어쩌면 바보 같을 만큼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먼 훗날 다 추억이 될 것이고 지금 힘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절실하게 주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을 때 지금 힘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며 먼 훗날 추억이 될 거라고 절실하게 믿으며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이 주문을 외워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민군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함께 해내보자는 한마디, 큰 힘이 됐다. 쉬지 않고 달린 것 같은데 분명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서로 예민해지고 다투고 지쳐갈 때쯤 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일을 도와주시던 형들이 해주시던 말씀. 너희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함께 힘을 내보자.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그 한마디, 따뜻한 그 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큰 불빛이 됐습니다. 지민군은 쉬지 않고 달렸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항상 그 자리일 때 곁에 있던 형들이 해준 함께 해보자 라고 했던 정말 평범했던 그 말이 큰 불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곁에서 도와주는 스폰서님 그리고 끈끈한 형제 라인 리더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힘이 되고 있고 감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국군이 말했는데요. 혼자 걸었다면 이렇게 멀리 오지도 못했을 것. 마치 거짓말처럼 멤버들과 팬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시작했는데 이젠 서로가 서로의 이정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고맙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해줬습니다. 혼자 걸었다면 이렇게 멀리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즐겁게 춤추며 달려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혼자 걸었다면 이렇게 멀리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말은 우리 그레이터스 팀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요.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린이집 생활 같은 개인주의, 혼자라면 정말 저도 리더님들도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그레이스텀이 있고 그 팀원인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방탄소년단의 지금의 모습만으로 너무 성공해서 좋겠다 하겠지만 그 7명의 청년들이 태어나기까지 본인들의 인내와 그들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유산화도 지금의 유산화가 있기까지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신 안치범 김주희 스폰서님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그레이터스 팀도 김산, 이희정 스폰서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산 스폰서님께서 상위 스폰서님께 감사한 마음 전하시라 했는데요. 다 전하셨나요? 다음 주면 추석이죠.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리더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방탄소년단 7 청년들처럼 먼 훗날 정말 멋진 자리에서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드레스 입으시고 오늘의 추억을 떠올리는 리더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수업했던 학원에 그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대가 달라서 사실 좀 잘 알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원장님이 제가 한 달 전쯤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중, 되게 열심히 하고, 착하고, 중요한 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네, 한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간 방탄소년단처럼 우리의 그 꿈, 목표를 위해서 본인의 초심을 잃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해가며 네, 스폰서님께 감사를 표하며 네, 팀과 함께하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찾아서 제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일에 대해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9월 23일 수요일 저녁 홈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되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긴팔, 반바지 입는 며칠이라고 지금. 네,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우리 다 같이 얼굴 오픈해 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얼굴 보여주세요. 네, 사진 찍어 주시겠어요? 캡처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좀 더 오늘 찍을게요. 네,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하트 할까요? 두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